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광화문 앞에 월대가 100여 년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자, 광화문 앞에 월대가 원래는 이 앞에 대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월대를 100여 년 만에 복원 공사를 했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 초기에 월대가 땅속에 묻혀버렸었는데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복원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광화문 광장, 광화문 바로 앞에 월대가 100여 년 만에 복원 공사를 최근 1개월 정도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월대를 한번 주변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쪽 방향인데요.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에 동십자각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인왕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발 339m 인왕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곳 인왕산 기슭에서 조선의 4대 국왕 세종대왕께서 탄생하셨던 인왕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자, 남쪽 방향에 광화문 광장입니다. 남쪽 방향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도 뻗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은 남서쪽 방향입니다. 서울종합청사입니다. 정부 서울청사라고 하죠. 정부 서울청사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광에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서울청사 바로 남쪽에 외교부 건물도 보입니다. 외교부 건물.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남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은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도 보입니다. 남동쪽 방향 약 한 250m 정도 지점에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이 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찰들도 보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북쪽 방향에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월대는 어떤 시설이냐면 조선왕조 시절에 국왕이 백성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월대입니다. 그런데 1920년경 일제강점기 초반에 조선의 문화유산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제에 의해서 이게 땅속에 묻혀버렸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달쯤 전에 100여 년 만에 월대 복원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렇게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과 백성들이 소통을 하는 공간이 바로 월대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월대입니다. 예를 들어 잠실 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의 88 잔디마당에서 국내외 대형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 무대를 설치하는데요. 자, 무대처럼 생긴 시설입니다. 광화문의 바로 앞에 조선왕조 시대의 국왕과 백성들 간의 소통의 공간인 월대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해태 상상의 동물 해태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의 동물 해태상입니다. 자, 보여드리면
자, 해태상이 있습니다. 자, 이 해태상은 광화문에 바로 남쪽에 복원되어 있는 월대가 있고, 월대의 좌와 우에, 월대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해태 석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상상의 동물인 해태입니다. 자, 왜 이게 해태 석상이 설치되어 있냐면, 과거에 20세기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고 구단이 해태 타이거스, 그 해태할 때 해태도 여기에 상상의 동물 해태와 다른 말로 해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태와 동일한 용어인데요. 자, 왜 경복궁에 조선왕조 시대에 임금님이 거처했던 그 궁전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해태 석상이 세워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그 무학대사,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무학대사가 충남 공주로 조선의 도읍지를 정할지, 이곳 한양으로 도읍지를 정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곳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는데요. 자, 경복궁의 바로 북쪽에 있는 북악산이 있습니다. 이 경복궁의 바로 북쪽에 옛날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뒷산이 바로 북악산인데요. 해발 342m, 북악산 정상에 올랐던 무학대사가 북악산에서 남쪽을 바라봤더니 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지점, 한 25km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지점에 관악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629m 관악산이 있는데요. 그 무학대사가 북악산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지점에 있었던, 지금도 있죠, 관악산을 보니까 관악산의 외형이 횃불 모양이었습니다. 횃불 모양이다 보니까 그 불의 기운, 횃불의 불의 기운이 임금님이 살고 있는 수도 한양의 중심에 있는 임금님의 공간인 경복궁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악산의 불의 기운, 횃불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상의 동물인 해태 석상을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해태 석상,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이 바로 해태 석상인데요. 이 해태 석상이 이곳 경복궁 남쪽으로 25km 지점 정도에 있는 바로 관악산의 불의 기운, 횃불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상의 동물 해태 석상을 광화문 앞에 양쪽에 하나씩 총 2개의 해태 석상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광화문이 보이고 바로 이 앞에 해태 석상도 보입니다. 해치상, 해태 석상. 자, 이동하면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복원이 되어 있는 월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대의 높이가 약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 시대 국왕과 백성들의 소통 공간인 월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0여 년 만에 복원된 월대입니다. 월대 높이가 한 1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가로 세로 넓이가 지금 보니까 이곳 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월대의 광화문까지의 길이가 약 한 20m 정도 돼 보이고요. 좌우로도 한 20m 정도 되는 대략 한 정사각형 모양. 그죠? 여기에서 다시 보니까 이곳 계단에서 광화문까지 남북으로의 길이는 한 35m 정도 돼 보입니다. 35m 정도 돼 보이고, 좌우로 동서의 길이는 약 한 20m 정도 돼 보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인 것 같고요. 높이는 약 한 1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인데요. 광화문은 보시면 현판을 최근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광화문의 현판은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겼습니다. 자, 빛 광자, 될 화자, 문문자, 광화문인데요. 빛이 경복궁을 밝힌다. 빛이 광명이 경복궁을 밝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빛 광자, 될 화자, 문문자가 바로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광화문을 새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혜태 석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도 혜태 석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혜태 석상 보이시죠? 아까는 광화문의 앞에 서쪽에 있는 혜태 석상을 배경으로 촬영했고, 이번에는 광화문의 동쪽에 있는 혜태 석상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상의 동물 혜태의 얼굴입니다. 상상의 동물 혜태. 이곳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지점에 있는 서울대학교 남쪽에 있는 산인 관악산, 해발 629m의 관악산의 외형이 횃불 모양이다 보니까 그 횃불의 불의 기운이 경복궁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상상의 동물 혜태 석상을 광화문의 앞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총 2개의 혜태 석상을 세워둔 거고요.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혜태 석상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광화문 앞에 서쪽에 있는 혜태 석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동쪽에 있는 혜태 석상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의 동물 혜태 석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광화문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빛광자, 될 화자, 문문자, 광화문을 현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카메라 각도를 돌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혜태 석상이 보이고요. 광화문의 바로 앞에 동쪽에 있는 혜태 석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화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수많은 차들이 세종대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대로, 조선왕조 시대에 6조 기관들이 이 세종대로에 다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2호의 병형공, 2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 6조의 그런 기관들이 다 이 광화문 앞에 세종대로에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수도 한양을 담당하는 한성부도 지금 서울시청 자리가 한성부 자리입니다. 지금 서울시청, 과거의 조선왕조 시대에 한성부가 지금의 서울인데요. 수도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죠. 과거의 한성부 자리에 지금 서울시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 약 한 150m 정도 지점에 주한 미국 대사관도 있습니다. 대략 한 9층 정도, 8층 정도 건물인 것 같은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철통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 주한 미국입니다. 무이고 주한 미국 대사관 시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부종합청사, 서울 정부종합청사 건물입니다. 정부 서울청사라고 하죠. 정부청사가 이곳 서울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갔지만 최초의 정부청사가 바로 이곳 세종대로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건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 바로 남쪽에 외교부 건물도 보입니다. 자, 외교부 남쪽에는 또 세종문화회관도 있습니다. 자, 세종문화회관이 외교부 바로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강의를 마쳤고요. 내일도 8시간 강의, 모레는 한 6시간 정도, 6시간인가 7시간 강의하고, 마지막 날 목요일에는 3시간.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화수목금 4일 연속 26시간 동안 여신법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날 강의를 마치고, 최근에 한 달쯤 전에 광화문 월대 보건공사가 완료돼서 일반에 공개됐다라는 뉴스를 듣고, 제가 월대를 촬영하기 위해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약 1.5km 거리에 있는 이곳 광화문,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와서 월대가 복원된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남쪽에 대한민국의 중심 도로, 바로 세종대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 동십자각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십자각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인왕산 방향입니다. 자, 인왕산. 자, 서쪽 방향 인왕산인데요. 저 인왕산, 자, 우리 이건희 선대 회장님, 이병철 창업 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건희 선대 회장님, 그 다음에 이재용 현재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중간에 계시는 이건희 선대 회장님의 남기신 이건희 컬렉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수많은 미술품이 있는데요. 그걸 정부에 기부를 하셨죠. 그래서 그 기부된 미술품, 그 수많은 미술품 중에 최고의 걸작이 겸재정선 선생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산에 비가 그친 다음의 풍경을 그린 게 겸재정선 선생이 18세기에 그리신 인왕제색도인데요.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 과거의 경기고등학교 자리입니다. 1900년에 고종 황제가 근대 최초의 관립중등학교로 개교한 학교가 바로 경기고등학교인데요. 그게 지금부터 123년 전 1900년에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 고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근대 최초의 관립중등학교로 경기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경기고가 이전하고, 현재는 그 자리에 정독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18세기에 1700년대 중반에 조선의 최고의 화가, 진경산수화의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 선생께서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 과거의 경기고등학교 자리, 그 자리에서 1700년대 중반에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서쪽 약 한 3km 지점에 있는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인왕산에 비가 그친 다음에 비가 개인 날의 풍경을 그린 게 바로 이건희 컬렉션 중에 최고의 작품인 인왕제색도입니다. 자, 인왕제색도가 현재 국보입니다. 국보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 광화문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인왕산입니다. 해발 239m의 인왕산이고요. 저 인왕산 기슭에서 바로 조선의 최고의 성군이신 조선 4대 국왕 세종대왕이 탄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왕산을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광화문의 서쪽 방향에 있는 인왕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북쪽 방향 광화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그 다음에 남쪽 방향 전방 약 70m 지점에 세종대왕의 동상도 있습니다. 동상.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남쪽으로 100m 정도 가면 1968년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있습니다. 자, 월대를 좀 더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대. 자, 월대 정말 화려한 야경 조명 시설을 잘 설치한 것 같습니다. 자, 월대 조선왕조 시대의 임금님과 백성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월대인데, 1920년 일제강점기 초기에 땅속에 묻혀버렸다가 최근 1개월쯤 전에 보건공사를 완료한 월대 시설입니다.
자, 월대 시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뭐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 정부 서울청사고요. 저 서쪽 방향 해발 339m 인왕산이 서쪽으로 약 한 2.5km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 세종대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풍경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동쪽 방향입니다. 동십자각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남쪽 방향에 세종대로고요. 전방 약 100m 지점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고, 그곳에서 또 100m를 더 남쪽으로 가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1968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동상은 제 기억에는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2010년 동아마라톤 때 어떤 지인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그보다 좀 더 1, 2년 앞선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세종대왕 동상은 설치가 됐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1968년에 설치된 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대 좀 더 단이 높은 데로 올라왔고요. 자, 이번에 자, 멋진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광화문이 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입니다. 정말 멋진 야경입니다. 자, 좀 더 근접을 해볼까요? 왕은 이름만 걸어라니까. 달려가 똑똑하면 된다. 자, 좀 더 근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광화문의 현판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인데요. 바탕색이 검은색이고 금색 글씨다 보니까 바탕이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의 광화문 현판입니다. 원래는 뭐 글씨가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예 금색으로 바꿨습니다. 이곳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남문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이죠.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이고, 자, 철통같이 임금님이 사시는 시설이었다 보니까 굳세게 문이 닫혀 있고, 이곳에서 매시 정각에 수문장 교대식이 있습니다. 요즘도 수문장 교대식이 이곳 광화문에서 매시 정각에 있습니다. 다시 광화문의 현판이고요. 자, 역광에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자, 저를 비춰드리면, 자, 광화문의 바로 앞에서 광화문의 현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현판이고요. 다시 한번 다른 왼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찍어보겠습니다. 자, 광화문의 현판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광화문 현판이고, 다시 월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대략 월대의 길이가 면적이 남북으로 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m 되고, 동서로는 한 20m 정도 돼 보입니다. 자, 남북으로 35m 정도, 동서로는 한 20m 정도 되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360도 한번 촬영을 해 볼까요?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을 하면, 자, 월대의 대략 중간 지점에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월대가 지금 제가 남쪽에서 북쪽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남북으로 길이가 약 35m, 동서의 길이가 약 20m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360도 회전해 보면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동십자각 방향입니다. 동십자각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남쪽입니다. 남쪽 세종대로 방향, 세종대왕 동상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입니다. 서쪽 방향, 정부 서울청사 건물과 그 남쪽에 있는 외교부 건물도 보이고, 그 남쪽에 세종문화회관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한 서쪽, 북서쪽에 약간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전방 약 2.5km 정도 지점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인왕산. 그 다음에 다시 북쪽 방향의 광화문입니다. 자, 이제 밤이 깊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시각이 7시 1분입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조선왕조 시대의 임금님과 백성들 간의 소통의 공간 월대 중심에 있는데요. 자, 북쪽 방향 광화문 현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2분입니다. 자, 광화문 월대를 쭉 촬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스마트폰의 그 용량이 카메라 용량이 아직 약간 한 3, 4분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여기 세종대왕 동상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한 3분 정도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틈에 또 저를 보여드리면 자, 동쪽 방향 동십자각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동쪽 방향 동십자각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서쪽 방향 정부 정부 서울청사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방향이고요. 또 이번에 서쪽 방향 인왕산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 신호가 바뀌면 바로 건너서 우리 민족 최고의 성군이신 조선 4대 국왕 세종대왕 동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고요. 용량이 남아있다면, 스마트폰 용량이 남아있다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남쪽 방향인데요. 남쪽 방향으로 약 한 150m 지점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1년 반쯤 전에 작년 7월 말경에 국민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를 23m로 높여달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의 높이가 10.5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3m로 높여달라고 한 이유는, 국민 제안을 한 이유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23전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제가 23m로 기단을 높여달라고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세계 4대 해전하면 트라팔카르 해전,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인데요. 자, 세계 4대 해전 하면은 한산도 대첩이 포함되고, 3대 해전 하면 트라팔카르 해전, 그 다음에 칼레 해전,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계 3대 해전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과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 간의 그 해전이 영국의 승리로 끝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승리로 끝난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이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는데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영국의 수도 런던의 중심부에는 트라팔카르 광장이 있고, 그곳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요. 동상의 기단 높이가 55m입니다. 55m의 기단 위에 5.6m 높이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같은 세계 4대 해전의 명장인인데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이 55m나 되는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10.5m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런던에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을 보다가, 즉 영국의 수도 런던의 트라팔카르 광장에서 기단 높이 55m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을 보다가 이곳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 높이를 보면 비교가 되는 거죠.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이 55m 높이,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